어젯밤에도 또 깨셨죠. 새벽 2시, 3시, 4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세다가 결국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나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정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밤 겪는 그 고통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해결 방법이 약국도 병원도 아닌 바로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단 일주일 만에 밤새 푹 주무시기 시작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라고요. 아,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숙입니다. 25년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고요. 특히 수면 문제를 전문으로 다룹니다. 사실 저도 50대 중반부터 밤에 자주 깨는 문제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 고민이 얼마나 괴로운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맞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라 저녁에 먹는 음식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백만 어르신들이 똑같은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잠들었다 깨고 화장실 다녀오고 다시 잠들려고 애쓰고. 이게 반복되면서 낮에도 기운이 없고 외출도 꺼려지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약도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녁 식탁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밤마다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 신호,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SOS였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참았죠. 물 덜 마시고 일찍 자고.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녁 6시부터 잠들기 전까지 무심코 드시는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차 한 잔, 소화 잘 된다고 먹었던 과일 한 조각.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방광을 밤새 깨어있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난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 김할머니는 3년 동안 밤에 4번씩 깨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때문이라고 했고 약도 효과 없었죠. 그렇게 포기하고 사셨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녁에 뭐 드세요? 별거 안 먹어요. 죽 한 그릇이랑 김치 소화되라고 식혜 반 컵 출출하면 사과 하나요.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죽의 수분, 김치의 소금, 식혜의 설탕, 과일의 과당. 방광을 자극하는 완벽한 조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이전으로 특정 과일들로 디저트를 바꿀 것, 밤 8시 이후엔 물 한 모금만.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주부터 4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2주 후엔 1번, 한 달 후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셨어요. 김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꿈을 꿨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수면에 들어가셨다는 증거죠.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일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궁금하시죠? 도대체 무슨 과일이길래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하지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밤에 자꾸 깨는지 말이에요. 밤에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보는 것, 의학 용어로 야간뇨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이 문제로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희끗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스럽죠. 하지만 밤에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건 절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몸이 뭔가 잘못됐다고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럼 밤에 우리 몸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낮에는 우리가 움직이니까 몸속 수분이 자연스럽게 순환돼요. 하지만 밤에 누우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중력의 방향이 바뀌고 혈액 흐름이 달라지고 내장들이 서로를 누르기 시작해요. 특히 방광은 위아래에서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저녁에 잘못된 음식을 드셨다면
소화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와 수분이 방광을 더욱 자극합니다. 방광은 참을 수가 없어요. 주인님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날 비워주세요. 깊은 잠에 빠져들려는 바로 그 순간 이 신호가 오면 뇌가 깨어나고 눈이 떠집니다. 다시 잠들려고 누웠을 때 이미 수면 리듬은 깨져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 뇌가 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엔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깨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낮에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이 모든 게 밤에 화장실 몇 번 갔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되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방광을 자극하는 음식은 피하고 방광을 진정시키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비싼 약도 필요 없어요.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안 되니까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거나 메모하실 준비를 하세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부터 알려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 라고 생각하실 만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그 음식들 중에 진짜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할머니 경우를 보시죠. 79세 이 할머니는 건강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탄산음료도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도 피하세요. 대신 매일 저녁 따뜻한 허브티 한 잔, 꿀 한 숟가락, 그리고 과일 한두 개. 이렇게 드셨죠. 그런데 밤마다 3번씩 깨셨어요. 이상하죠? 건강하게 먹는데 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낮에 좋은 음식이 밤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편안하게 마시는 그 차 한 잔. 정할아버지는 매일 밤 9시에 TV 보시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셨어요. 잠 오라고 드신다면서요. 문제는 뭘까요? 차 한 컵은 약 200ml의 수분이에요.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방광으로 가죠. 그것도 여러분이 깊은 잠에 들려는 바로 그 시간에요. 더 큰 문제는 일부 차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우리 몸을 살짝 깨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근히 신경을 자극해서 방광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죠. 정할아버지에게 차 마시는 시간을 저녁 6시 이전으로 옮기라고 했더니 그것만으로도 밤에 한 번 덜 깨기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 달콤한 과일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최할머니는 매일 밤 10시쯤 되면 출출하다고 바나나 한 개를 드셨어요. 과일이니까 괜찮겠지 하셨던 거죠. 어떤 날은 포도 한 송이, 어떤 날은 단감. 여러분, 이 과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분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바나나 한 개에는 각설탕 5개에서 6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어요.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쑥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몸은 급하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갈증이 생기고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결국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따뜻하고 순해 보이는 국물의 함정입니다. 강할머니는 매일 저녁 미역국이나 콩나물국을 드셨어요. 국물이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낮에는요. 하지만 밤에는 다릅니다. 국 한 그릇이면 보통 300에서 400ml의 수분이에요. 여기에 건더기까지 먹으면 훨씬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게 되죠. 게다가 국에는 소금이 들어가죠. 이 소금이 문제예요.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걸 희석시키려고 더 많은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해요. 그러다가 밤에 누워 있으면 그 물들이 한꺼번에 방광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네 번째, 소화 잘 된다고 먹는 부드러운 음식들입니다. 조할아버지는 이가 불편하셔서 매일 저녁 식빵에 우유 한 잔, 그리고 플레인 요구르트 한 개를 드셨어요.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소화되면서 가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가스가 장을 부풀게 하고 부풀어 오른 장이 아래에 있는 방광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도대체 뭘 먹어야 하냐고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연에는 놀라운 음식들이 있어요.
방광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진정시켜주는 음식들이요. 첫 번째 비밀 음식은 배입니다. 배가 뭐가 특별한데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배에는 마법 같은 성분이 있어요. 첫째, 배는 수분이 많지만 방광을 자극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드럽게 진정시켜주죠. 둘째, 배에는 특별한 섬유질이 있어서 소화를 도와주면서도 가스를 덜 만들어요. 셋째, 배의 칼륨 성분이 몸속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시켜줘요. 백할머니는 제 말을 듣고 매일 저녁 7시에 배 반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밤에 한 번 덜 깨셨대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저녁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 이때 배 반쪽을 천천히 드세요. 통조림 배 말고 신선한 배로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그냥 깎아서 드세요. 이 시간에 먹으면 소화되는 시간이 딱 2~3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잠들 때쯤에는 방광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비밀 음식은 수박입니다. 수박이요? 수박이 물덩어리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많이 먹으면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적당한 양이에요.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리코펜은 염증을 줄여줘요. 특히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는 남자 어르신들에게 좋아요. 하지만 밤 11시에 수박 한 접시 먹으면 당연히 밤새 화장실 가야죠. 올바른 방법은 이거예요. 저녁 6시 30분쯤 작은 접시에 수박 5~6조각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드세요. 한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음식은 크랜베리입니다. 이건 좀 시큼한 맛이 있어서 처음엔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효과는 정말 확실해요. 크랜베리의 특별한 성분이 방광벽에 나쁜 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줘요. 그래서 방광이 깨끗하고 편안해지는 거죠. 특히 여자 어르신들, 방광염 자주 걸리셨던 분들 계시죠? 크랜베리가 정말 도움이 돼요. 말린 크랜베리 한 숟가락 정도, 주스라면 반컵 정도를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그리고 이것도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조합할까요? 매일 밤 모두 먹을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선택해서 드세요. 월요일엔 배, 화요일엔 수박, 수요일엔 크랜베리. 이런 식으로요.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보세요. 사람마다 몸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이 음식들을 먹을 때는 꼭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용없어요. 한 조각 먹고 쉬고 또 한 조각 먹고 쉬고 15분 정도 걸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고요? 천천히 먹으면 몸이 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방광에도 좋은 효과가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거죠? 걱정 마세요. 잠시 후에 아주 간단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일과표처럼 시간대별로 딱딱 정리해서요. 계속 집중해 주세요. 다음이 진짜 핵심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정확히 뭘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변화 몇 가지만 더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는 평화로운 밤 만들기.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봐야 해요. 지금 몇 시에 드세요? 8시, 9시. 이제부터는 늦어도 저녁 7시 30분까지 식사를 마치세요. 그렇게 일찍 먹으면 밤에 배고픈데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6시 30분쯤 제가 알려드린 과일 중 하나를 드세요. 배 반쪽이나 수박 몇 조각이요. 그러면 저녁 식사 때 적당한 양을 드실 수 있어요. 식사 메뉴는 간단하게 삶은 계란 2개에 호박 반찬 아니면 두부 한 모에 나물 1가지. 이 정도면 충분해요. 국은 드시려면 건더기만 조금, 국물은 반 그릇만 드세요. 송할아버지도 똑같이 걱정하셨어요. 평생 밤참을 드셨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참으세요? 아니에요.
출출하시면 오이 한 조각 천천히 씹어 드세요. 3일 만에 적응되시더래요. 출출하다는 게 사실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요. 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12시간 동안 하루 물의 80%를 드세요. 8잔을 마신다면 6잔은 낮에, 2잔만 저녁에 마시는 거예요. 밤 8시 이후에는 딱 한 모금씩만 드세요. 목이 마르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요. 그러면 목이 너무 마른데요? 윤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고 보니 저녁에 김치를 많이 드셨더라고요.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라고 했더니 밤의 갈증이 훨씬 덜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잠들기 전 마지막 의식.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가시려. 한번 다녀오시고 바로 주무세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잠자리 들기 20분 전에 화장실 가세요. 두 번째 10분 후에 다시 가세요. 이번엔 급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혹시 남은 게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장할머니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대요. 두 번째 갔을 때도 조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조금이 밤 2시에 여러분을 깨우는 주범이에요. 숨쉬기의 마법. 침대에 누우셨어요? 이제 잠들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세요. 편하게 누워서 눈을 감으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이렇게 깊게 숨 쉬면 우리 몸이 이제 쉴 시간이구나라고 이해해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방광도 같이 편안해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딱 일주일만 제 말대로 해보세요. 이 3가지 과일을 여러분이 편한 대로 돌아가면서 드세요. 어떤 분은 배가 잘 맞고 어떤 분은 수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탐색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첫 이틀은 배로 시작해보세요. 다음 이틀은 수박으로 바꿔보시고 그 다음 이틀은 크랜베리로 드세요. 마지막 하루는 그 중에서 가장 편했던 걸로 드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저녁 7시 전에 식사하고 선택한 과일 하나를 6시 30분에서 7시 30분 사이에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 8시 이후엔 물 한 모금만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3분만 투자해서 간단히 적어보세요. 노트 한 줄이면 돼요. 어제 밤 깬 횟수. 편했나? 아침 기분은? 이렇게 일주일 기록하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배를 먹은 날은 한 번만 깼네. 수박 먹은 날은 좀 더 깊이 잤네. 이런 걸 스스로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일주일 기록하면 여러분 스스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날은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드실 수도 있어요. 어떤 날은 깜빡하고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죠. 괜찮아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틀 지키다가 하루 못 지켰어요. 실패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틀 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건강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우리 몸은 정말 똑똑해요. 좋은 걸 주면 좋아지고 나쁜 걸 주면 나빠져요. 그냥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처음 3일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4일째부터는 조금씩 편해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 저는 여러분이 다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다고 믿어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밤새 깊이 주무시는 게 가능하다고 확신해요. 왜냐고요? 제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걸 직접 봤으니까요. 밤에 4번씩 깨던 분이 한 번으로 줄고 한 번 깨던 분이 아침까지 푹 주무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배를 먹었더니 정말 효과가 있어요. 아직은 큰 변화가 없지만 계속해 볼게요. 무슨 말씀이든 환영이에요. 그리고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옆에 계신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침대가 전쟁터가 아닌 휴식처가 되길 바래요. 화장실 가느라 깨는 게 아니라 아침 햇살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그날이 오길 바래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듣는 그날이 오길 바래요.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저녁부터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늙어서 밤에 못 자는 게 아니에요. 몸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청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밤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좋은 밤 되세요. 아니, 좋은 밤들이 되세요. 매일매일요. 감사합니다.